첫 번째 멘트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찍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편하게. 자, 안녕하세요. 너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는데 아마도 그 기간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새로운 정부 탄생에 노력하신 그 노고에 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유튜브 방송을 너무 안 해서 지금 새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한 달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에 대해서 아주 평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사에 의하면 70% 넘었다는 그런 소식도 있고, 대표적으로 70대에서 그 이재명 새로운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다 이런 게 나와서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지금 한 달 지나고 있습니다. 다 모든 걸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국민들이 평가하는데, 다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프랑스에서 또 공부를 하셨고, 또 주택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는 우리 김재환 협착위원장님하고 잠시 그 문제에 관해서 좀 대담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강남 지역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시장을 존중하겠다. 그래서 세금으로 억압하는 그런 일은 없겠다. 이렇게 유세기간에 발언을 해서 강남 지역이나 조중동 보수언론에서 굉장히 박수쳤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지금 집값 문제가 세금으로 안 잡으면은 세금으로도 잡기 힘든 문제고, 세금으로 안 잡으면은 더더군다나 힘든 문제인데, 이거 좀 걱정이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정부 출범 이후에 주택 가격이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난 저희 민주정부를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도 주택값을 못 잡았고, 문재인 정부 때도 주택값을 못 잡은 것이 그 다음 정권을 뺏긴 데 중요한 작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다행히 지금 이재명 후보 당시에는 발언을 그렇게 했지만, 시장을 존중하는 발언을 하셨지만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주택 문제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 대책을 종합 세트로 이렇게 대책을 내놔가지고 일단 주택 문제가 좀 약간 완화된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총액을 6억 원으로 제한했고, 또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이런 조치를 해서 지금은 잠잠한데, 여전히 주택 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이건 잘하고 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대통령께서 한 달 넘게 넘는 시점에서 자유롭게 기자회견 하면서 앞으로 더 높은 고강도의 대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김정희 위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먼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한 달, 그리고 2달이 되면서까지 정부에서 아무런 그 주택 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숨죽이면서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신호가 나올까. 그런데 2달이 되도록 아무 신호가 없는 걸 보고서 눈치 빠른 시장이 여기서 이 정부가 그렇게 규제를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때부터 집값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미 이재명 후보 시절에 이미 몇 달 전, 5달 전부터 이미 계속 집값이 막 꿈틀대고 있었고, 대선 기간 중에는 막 폭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요, 시장 자유를 맡기겠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겠다, 이런 말을 한 걸 보고 저는 정말 되게 실색했습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아주 완곡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라도 이렇게 염려하는 경고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시장을 존중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시장에서는 그냥 쾌재를 부르면서 호가가 막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역대의 그 역대급 불장이 일어났는데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지나서 다시 또 초강력 대책을 내놨죠. 그래서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단기간 내 이런 그 커다란 그 변화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그 부동산 정책 실패를 겪어본 사람으로서 대단히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한 달 후에 자기 정책을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초강력 그 규제로 가게 될 것을 미리 예상을 못했습니까? 이렇게 정반대의 그 조치를 내놓은 거 아니에요? 처음에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 했다가. 근데 이 정도를 이미 내다보고 거기에 맞게 이미 정책을 내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동산을 제대로 잡을 그 능력이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염려가 좀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거는 효과가 얼마 안 가는 걸 보시나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 매불쇼의 그 이광수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김영삼 때 금융 실명제 전격적으로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그 다음 날부터 그 실시를 해가지고 그런 전격성 같은 거 이런 게 잘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억으로 제한한 것도 뭐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굉장히 잘한 건데, 근데 이광수 씨가 얘기하는 걸 잘 봤습니다만, 그 사람은 그 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그 세금보다 주택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그 부과하는 그 세금이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요, 그야말로 이 세금을 바로 잡는, 부동산 세금을 바로 잡는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기부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이분이 직접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그래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그 시장법 개정이라든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신뢰가 잘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직 장관이나 지금 대통령실의 인sự 다 끝나지는 않은 상황인데, 현재까지 발표된 거에 의하면은 주택 문제에 대한 전문가는 아직 눈에 좀 안 띄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담당하는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대책은 잘했다고 보여주는데,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집니다. 지난 그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지금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주택 문제 담당한 사람이 김수현이라는 분이 했는데, 이 둘 다 똑같은 정책을 해가지고 다 주택 그 아파트값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정권이 끝나고 나서 그 회고록을 쓰면서 제가 여전히 잘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너무나 얼처거리가 없었고, 이 주택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문제입니다. 지금 뭐 뉴욕도 지금 주택가 오른다고 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정치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주택 문제에서 먼저 주택 문제 전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이 건축 경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주택값이 떨어지면은 건축 경기도 같이 그 말하자면 어려워져가지고 경기 자체가 경제가 사실 활성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그 딜레마가 사실 측면이 있습니다. 주택값이 올라야 건설회사도 건축을 하고, 그러니까 그 주택 공급의 문제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그 노무현 대통령 시기나 문재인 정부 시기에 국토부 장관들이 건설 경기 부양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보이지 않는 그런 방침을 억제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건설 경기가 설자 죽는다, 건축 경기가 설자 죽는다 하더라도 주택 문제 잡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서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어떤 기조를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모범적인 사례로 그 주택 문제 사례로 꼽히는 나라가 독일이나 유럽하고 복지국가들이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그 영국 임대주택을 굉장히 많이 졌다 그러더라고. 근데 싱가포르는 워낙 잘 사니까 외국에서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영국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이 부족하대요, 말하자고. 그래서 이게 주택 문제는 정답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다른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단순히 짓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영국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거로 가야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재명 정부도 영구 임대 주택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방향은 잘 잡은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뉴욕도 집값이 오르고 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건설 경기가 이 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영향도 크고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비판적인 입장에서만 보면 안 되고 양쪽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동산은 그 복잡계 중에 복잡계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누구도 그 적절한 그 정책을 찾아서 효율적인 그 정책을 만들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람들의 다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 다 여기 이렇게 응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김수현 씨가 그렇게 두 번이나 실패를 했는데 그분도 좀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 문재인 캠프 그 광창 팀에서 있을 때 그분이 제 팀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때 실패했던 걸 제가 복귀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잡으면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그 결기도 보여줬고 그런데 또 한 번 이렇게 망치는 걸 보고 참 어처구니가 없었고요. 근데 그분이 맨 첫 중에서 보면은 자기 그 팬데믹 이전까지는 그냥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갔을 뿐인데 팬데믹 때 크게 올랐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더라고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 전에도 이미 강남이 계속 불타고 있었어요. 그 팬데믹 이전에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가진 사람이 그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서 주택 문제를 다 다뤘는데 참 그래서 그분이 노무현 정부 때 이 비서관 할 때 그 위에 정책실장 했던 분이 경북대 이정우 교수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다시 노무현 때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중용되는 걸 보고 굉장히 반대했어요. 제일 잘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뭐 이건 좀 편견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분이 특히 공대를 나와가지고 좀 그런 복잡계에 대한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한 게 아닌가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그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말하자면 집이 값이 높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게 강남이라든가 또 집 크기에 따라서. 근데 저도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한 마이크가 없으니까 죄송합니다만 크게 얘기해요. 휴가 먹으러 갔지. 1가구 1주택에 대한 그 중과세라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집이 설사 크고 가격이 높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중한 과세를 하는 것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주목하는 거는 1가구 1주택이 아니고 뭐 소형주택이라 하더라도 1가구 다주택, 소위 임대주택 이거는 좀 말하자면 중간 과세를 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택 소유 형태가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집이 없는 사람한테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유인책으로 쓰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적인 흐름이 주택에 투자를 하면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못 버는 그런 기형적인 선진적인 그런 경제 구조가 아니고 잘못된 그런 경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택을 통해서 돈을
투기 수단이 안 되게끔 말하자면 경제에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주택 문제 관련해서 이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 거의 기본적인 원인은 강남이 소위 부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사회 불평등 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지난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라고 했는데 소위 검사들 출신이 대부분 다 강남 출신입니다. 말하자면 강남 출신, 그 강남 경찰 출신들이. 그러니까 강남에서 자라가지고 시험을 잡아서 검사가 된 이후에 아무런 의식이 없이 소위 자기들끼리 기득권을 누리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 원천이 강남입니다. 그래서 강남공화국이 주택 문제와 불평등 사회에 이게 말로 여기에 그 집약입니다. 집약체입니다. 그래서 이 강남에 안 살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경제적인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이것이 해결되지 단지 주택 문제 하나에 대한 단기적인 처방으로 주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안 가더라도 좋은 데를 갈 수 있고 또 좋은 데를 안 가더라도 대학교와 비싼 수준의 수입이 있으면 이런 문제 해결된다. 그래서 이 주택 문제는 주택 문제만의 해결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불평등 공화국, 불평등 사회이기 때문에 이 주택 문제가 생긴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그래서 이 주택 문제 해결은 대한민국 사회 불평등 구조를 하지 않으면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그 인선에서 교육부 장관 후보가 탄생했는데 과연 이분이 교육의 불평등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말하자면 그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내듯이 서울대학교 10개 뭐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것이 어떤 형식이 든지 그런 교육의 불평등을 당장 안 된다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거와 이 주택 문제는 몇 점의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정신 위원장하고 같이 하는 동해서 공부하신 분이 좋았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대학교까지 다 학비를 내지 않습니다. 대학교까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강남에서 자라고 부모님 덕택에 그 서울대학에 서울법대나 서울의대에 가가지고 부의 대물림이 되는 그런 사회가 바뀌어야 이 주택 문제도 해결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학을 10개 만든다면서. 예. 김태희 교수라고 그 요즘 그 유튜브 많이 하고 계신데 그분이 그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은 김태유 서울 공대 교수. 맞습니다. 예. 부동산 불로소득은 착취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 얘기는 뭐냐면 이게 현대자동차 우리가 뭐 100만 대 만들어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그 소득이 실질적인 소득인데, 근데 부동산이 집값이 올라가면서 사실상 이게 인플레가 발생하고 그래서 현대자동차 직원도 서울에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부를 만들어낸 그 젊은 층과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집을 서울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건 착취 구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그 물가 지수를 산정을 할 때 아파트를 넣지 않습니다. 아시나요? 잘 모르실 겁니다. 미국에서 연준이 이자율 금리 결정을 할 때 집값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거 굉장히 보거든요. 그게 전체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는 아파트를 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갖고 왜 그렇게 된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요. 사실상 그런 어떤 그 불로소득의 그 착취 구조를 숨기기 위한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소위 그 똘똘한 한 채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방에 그 5억짜리 세 채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서울에 15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세금을 비교해 보면 지방에 세 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2배를 냅니다. 세금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세 채를 팔고 서울에 15억 싸들고 서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그 집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 집값이 막 뜨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 알고 있어요. 이 전문가들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언론에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 저는요 근본적으로 이 구조가 일종의 전쟁이라고 봅니다. 5060의 그 유주택자들하고 2030의 무주택자들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집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정책 결정하는 그 자리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사실상 집값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폭로하고 이런 거 고쳐야 됩니다. 민주당이 당장 이런 거부터 해야 됩니다. 집값 5억짜리 세 채 갖고 있는 사람보다 15억짜리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이 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다 지방 다 팔고 서울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렇게 합산과세라고 얘기하는데요. 합산과세는 이거는 진짜 그 기득권도 한 달 명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밀어붙이면요, 그 기득권들도 반대를 못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이 이런 거, 그리고 저 물가지수에 아파트 넣는 거, 이런 거 저기 문제도 없어요. 다 그거 추진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도 안 합니다. 민주당도 다 알아요. 저만 알겠습니까 이런 거를? 근데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20대